자, 계속해서 두 번째 주제 발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 발표는 산업단지의 B2B 지원 플랫폼 구축 방안이라는 주제로 주식회사 메타로지 컨설팅 변종봉 대표님께서 발표가 있겠습니다.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저는 주식회사 메타로지 컨설팅의 변종봉 대표이사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나라 산업단지의 디지털 전환을 위한 B2B 지원 플랫폼의 필요성과 방향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눌 텐데요. 앞선 발표에서 우리 산업단지 사업 전반에 걸친 설명을 잘 해주셨고, 저희 지원 플랫폼은 그 중에서도 이제 소프트웨어적인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과 말씀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산업단지 또 우리 제조기업들의 여러 가지 어려움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하지 않아도 다 이해를 하실 것 같습니다. 지금 비대면 경제가 계속해서 가속화되고 이에 따른 디지털 전환이 이제 요구되고 있습니다. 비대면 문화가 가속되면서 온 오프라인 간의 경계가 지금 사라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런 오프라인과 온라인의 서비스를 연계하는 그런 서비스 패러다임이 계속 지금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특히 한국산업단지공단은 재작년부터 스마트 K팩토리라고 하는 공유 플랫폼을 구축해서 현재 이제 서비스를 하고 계십니다. B2B 제조거래 활성화와 여러 가지 기업 홍보를 위해서 공장 찾기 또 온라인 전시관과 같은 이런 서비스를 계속 진행을 해오고 계신데요. 앞서 잠깐 그 질문도 있었습니다만 이런 서비스들이 앞으로는 좀 더 지속적으로 발전돼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그 변화의 흐름에 맞게끔 우리 스마트 K팩토리가 전반에 걸친 그러니까 공장 찾기나 일부 서비스를 넘어서는 우리 제조업 전반에 걸친 사업들로 역할을 확대할 수 있도록 또 앞으로 데이터 기반한 맞춤형 지원 서비스로 더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미래 방향을 좀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예, 그 핵심에 빅데이터가 있을 텐데요. 산업단지의 다양한 데이터를 중심으로 해서 이런 플랫폼을 더 활성화하기 위한 맞춤형 지원 역량을 앞으로 강화해 나갈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설계와 디자인 또 기획 단계에서부터 성능에 대한 평가, 또 홍보, 마케팅, 양산회리까지 전반에 걸친 사업들을 이 플랫폼을 통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예정에 있습니다. 예, 그러면 배경 설명을 좀 마치고요. 단계별로 어떤 식으로 이것들이 필요하고 앞으로 어떤 방향들을 가져야 될지를 좀 설명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서서 현재 전반적인 상황을 좀 짧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산업 데이터를 활용해서 이런 제조업의 전반에 걸친 지원 인프라는 아직도 좀 약간 부족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창업을 한다든가 스타트업 기업들이 시제품 제작을 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시간과 비용들이 지금 소요되고 있죠. 그래서 이런 제조 거래에 있어서의 미스매칭이 조금 더 좀 심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해소하는 것이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정부는 여러 가지 정책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이제 극복하려고 하고 있죠. 그래서 작년에 발표됐던 한국판 뉴딜 10대 과제 중에는 스마트 그린 산단이라고 하는 정책 과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부에서 이것을 중심으로 해서 앞서 설명을 잘 드렸겠습니다만 2025년까지의 스마트 그린 산단에 대한 실행 정책을 전략을 가지고 진행하고 있고 그 안에 보면 이런 디지털 인프라에 대한 전반적인 구축 또 디지털 혁신에 대한 생태계 조성 이런 미션들이 주어져 있습니다. 바로 이런 관점에서 플랫폼에 대한 앞으로의 발전과 구축 방향이 상당히 필요한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거죠. 이런 플랫폼과 관련된 국내외 몇 가지 사례들이 있습니다. 앞서서도 인천에서 오셨습니다만 인천시와 인천 테크노파크가 이런 기업 간 제조 협력을 위한 서비스 플랫폼을 민간 플랫폼을 활용해서 제공한 사례가 있고요. 미국의 조메트리 같은 경우는 네트워크 기반으로 온디맨드 플랫폼을 제공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각종 견적에서 배송 또 일정 이런 여러 가지 서비스들을 다양하게 지금 제공하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고요. 인천의 사례를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천시와 인천 TP가 전국에 있는 수요 기업하고 우리 인천 내에 소재하고 있는 제조기업들을 매칭하기 위해서 민간의 온라인 제조 플랫폼과 더불어서 이런 제조혁신 서비스 플랫폼을 만들어서 같이 운영을 지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인천 지역 내에 있는 제조기업들의 데이터베이스를 일부 이제 구축을 했고요. 대략 한 679개사 정도의 기업 DB를 이제 완료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있는 여러 가지 기업 현황, 또 제조업 서비스에 대한 어떤 가능 영역, 또 역량 이런 것들을 다 취합을 해서 민간의 어떤 플랫폼을 활용해서 매칭해주는 이런 좋은 시도를 보여준 바가 있고요. 이런 민간 플랫폼들이 지금 다양하게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크리에이터블이라든가 프로토엑스 같은 이런 플랫폼들을 활용해서 제조기업을 다양하게 이렇게 매칭하고 제품의 제작과 디자인으로부터 기타 사업화에 이르는 다양한 과정들을 이렇게 지원해주고 있는 플랫폼들이 이미 나와 있습니다. 이런 플랫폼들이 하는 역할과 또 우리가 이제 공공에서 해야 될 역할들을 우리가 잘 조화를 이루어서 진행을 해야 될 텐데요. 공공에서 어떤 좀 역할을 해주었으면 하는지에 대한 수요 조사가 올 초에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이 플랫폼을 쓰고 계신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플랫폼의 이용 현황, 또 제공 서비스 활용도, 앞으로 또 새로운 서비스에 대한 수요 이런 것들을 이제 조사를 했었는데요. 많은 기업들께서 참여를 해주셨습니다. 공장 사업주라든가 근로자분들, 또 스타트업 예비 창업자분들이 이제 의견들을 주셨는데요. 그 내용들을 좀 살펴보면 현재 제공되고 있는 스마트 K 팩토리가 상당히 많은 시도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조금 더 부족한 점은 있어 보인다 이런 의견들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막대 그래프에 하단에 짙게 나타난 부분들이 조금 이제 아쉬움을 표현하신 부분들이고 상단에 옅게 나타난 부분들이 상당히 서비스를 그래도 잘 활용하고 있다라고 응답을 주셨는데 하단 부분이 지금 더 높죠. 그래서 그나마 조금 하단에 짙은 부분이 좀 낮은 것이 공장 찾기 서비스라든가 또는 홍보관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어느 정도 도움을 받고 계신 것 같은데요. 나머지 제조 거래에 대한 매칭이라든가 공유 서비스, 또 실제 산업단지 내를 이렇게 현장감 있게 둘러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많이 나타내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앞으로 좀 더 활성화돼야 될 텐데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그 상단에 보이시는 것처럼 위치 기반의 주변 공장을 좀 검색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관심 있는 이런 어떤 공장 정보나 이런 것들을 좀 자동으로 좀 이렇게 추천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들 의견 주셨고요. 또 중간에 보시면 생산 가능한 공급 기업이라든가 견적 정보 이런 것들을 좀 비교할 수 있는 기능들, 또 신용도 높은 공급 기업들에 대한 추천이 좀 필요하다라는 말씀도 해주셨고, 역시 그 홍보에 대한 어려움들 많이 느끼셨던 것 같습니다. 좀 가상화될 수 있는 좀 새로운 기술들을 동원해서 온라인 전용 채널을 좀 확보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들도 다양하게 주셨습니다. 앞으로 좀 필요한 새로운 서비스가 어떤 걸까요? 라고 이렇게 여쭤봤더니 제조업 분야에서 좀 협력 네트워크를 가져갈 수 있는 상시 커뮤니티가 좀 필요하다 이런 말씀 주셨습니다. 아까 앞서서도 질문 주셨죠. 단지 내인데도 불구하고 네이버에서 검색할 수밖에 없는 이런 어려움들이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이력들을 통해서 검색 정보를 자동으로 좀 제공해 줄 수 있는, 또 품질 높은 수준의 서비스를 이렇게 제공해 줄 수 있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러한 의견들을 다 수렴을 해서 새로운 서비스를 더 만들어 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짧게 현황과 어떤 수요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그러면 앞으로 이 플랫폼들이 어떤 방향성과 목표를 가지고 진행돼야 될지에 대한 것들을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좀 평면적으로 이렇게 흐름들을 살펴보면 화면 중간에 보시는 것처럼 우리 제조기업의 전 주기를 한번 이렇게 쭉 살펴보면 제품에 대한 기획 설계, 또 성능의 해석, 시제품을 제작하고 품질 평가를 하고 홍보를 하고 양산을 하고 이런 과정들을 제조 엔지니어링 기술적인 파트와 또 사업화 파트로 이렇게 나눠서 볼 수 있는데요. 지금 현재 스마트 K 팩토리가 지원하고 있는 부분은 주로 이제 시제품 제작 부분하고 홍보 마케팅 영역입니다. 그래서 그 외적인 나머지 영역들에 있어서의 지원도 굉장히 좀 필요할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상단에 보시는 것처럼 그러기 위해서 인공지능 기술이라든가 또 빅데이터 기술을 동원해서 실시간으로 좀 이렇게 챗봇 서비스도 제공을 하고, 또 빅데이터를 동원해서 이렇게 매칭률을 높여줄 수 있는, 또 VR과 AR을 활용해서 실시간적인 실감 콘텐츠를 좀 제공할 수 있는 이런 기술들을 동원하는 게 어떨까. 그래서 하단에 보시면 앞으로는 이런 제품 디자인에 대한 컨설팅,
또 제조기업에 대한 외부 데이터 수집 연계, 또 이것을 통한 완제품의 B2C 유통 채널 연계 이런 것까지도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플랫폼의 역할이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조금 입체적인 그림으로 다시 한번 좀 설명드리면요. 우선 지금 아직 그 숫자가 미미하긴 합니다만 지역 거점에 제조거래 전담 지원 센터가 있습니다. 물리적인 센터가 있는데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그 센터의 수도 앞으로 좀 늘어나야 될 텐데 이런 센터의 도움을 기반으로 해서 우선 산단 내 제조 네트워크에 대한 분야별 이런 얼라이언스가 좀 필요할 것이다. 뭐 금형, 사출, 뭐 OEM, ODM 할 것 없이 그 분야별로 좀 이렇게 좀 그 연합이 돼서 그 내부에서 좀 더 그 주요한 데이터들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중간에 보시면 제조기업의 DB라고 하는 공장 등록 DB나 제조 수요 정보뿐만 아니라 기업에 대한 신용 또 생산 정보 이런 것까지를 다 데이터베이스화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쌓이면 빅데이터 기반의 플랫폼이 만들어지고 그 위에 이제 인공지능이라든가 또 다양한 기술들을 통해서 우리가 모바일 서비스까지도 제공할 수 있는 이런 디지털 기반의 어떤 매칭 서비스를 앞으로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습이 앞으로 점진적으로 이제 갖추어 나가져야 될 텐데요. 이런 과정 속에서 앞으로 그러면 이런 그 B2B 지원 플랫폼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서비스를 우리한테 해줄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들을 좀 고민해봤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를 좀 그림과 함께 좀 설명을 드릴 텐데요. 가장 중요한 것이 기업과 기업을 이제 서로 연결 지어주는 거겠죠. 그래서 제조 빅데이터 기반의 스마트 매칭 서비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여전히 기업과 기업은 뭐 이런 가격 단가 중심의 거래 또 이런 다양한 공장 정보의 어떤 내실 있는 정보가 좀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 외부의 데이터들을 좀 더 충실하게 확보를 해서 그런 빅데이터 분석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이런 서비스일 텐데요. 조금 더 쉽게 설명드리면 지금 화면 중간에 보시는 것처럼 기존에 이제 스마트 K 팩토리가 있는데 통합 데이터베이스가 이제 현재 이제 어느 정도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앞으로 조금 더 강화돼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게 외부에 보시는 것, 왼편에 보시는 것처럼 이제 외부 데이터들이 있겠죠. 그래서 신용 등급 정보, 재무 정보, 뭐 지식 재산권 이런 정보까지도 같이 이제 아울러서 기업의 정보를 활용을 하고요. 표준이라든가 품질 정보 이런 것들도 아울러서 확보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이제 소셜 미디어 안에서 네트워크 안에서 나타나는 기업의 이제 인지도나 평판 뭐 이런 것들도 아울러서 이제 수집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쭉 이제 API를 통해서 이제 그 DB화 하고요. 오른편에 보시는 것처럼 기존에 우리 산업단지 공단 내부에 가지고 있던 데이터베이스들 팩토리온에 이미 갖고 있는 공장 정보화하고 그다음에 자체적으로 이제 그 단지 내에 수집해야 될 데이터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을 충실히 조합하면 굉장히 양질의 데이터가 모여지는 이런 통합 데이터베이스가 일단 만들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데이터베이스가 이제 모이면 그것들을 수집하고 연계하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만 여러 형태로 이제 가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형과 비정형 데이터들을 가공하고 이것들이 잘 적정하게 분류가 되고 데이터 마이닝 기법을 통해서 분석 결과를 끄집어낼 수 있도록 그래서 다양한 공간 정보 또 이런 테이블 정보로 시각화해서 좀 보기 쉽게 이해하실 수 있게 이런 서비스 해드리는 것이 앞으로 필요할 것 같고요. 이걸 조금 더 이제 흐름도 중심으로 다시 한번 좀 설명드리면 어떤 제조 그 제품 생산에 필요한 수요 기업이 제조거래 신청을 하게 되면 우선 제조 요청 데이터와 기존에 있던 공장 등록 공장 데이터 같이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연관 키워드라든가 상관관계를 분석을 하겠죠. 그래서 가장 상위 탑 랭크서부터 이제 순위를 정해서 수요 기업한테 견적을 제공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아주 여러분들 쉽게 이해하시기는 우리 이제 구인구직 서비스가 있지 않습니까? 뭐 사람인이라든가 저코리아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기업 취업을 원하는 수요자와 또 그 구인을 하는 기업 간의 이런 매칭을 이런 다양한 데이터를 통해서 이제 그 랭크를 정해주는 그런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가능한 서비스는 이제 VR과 AR을 활용한 홍보 콘텐츠 기반의 365 이부스 서비스인데요. 우리가 이 제품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시각적으로 보거나 또 현장에 가서 보지 않는 이상에는 이제 판단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VR 또 그 증강현실을 통해서 필요한 이부스에 저희가 방문을 해서 비대면 중심으로 이런 제품들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환경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일단 고려되겠습니다만
그 VR과 AR에 필요한 다양한 이제 UI를 저희가 설계를 해서 이것들이 실제 현장감 있게 저희가 볼 수 있게끔 하는 뭐 기존에 유사한 어떤 이런 사례들도 있겠습니다만 그런 것들 중심으로 해서 저희가 제공을 할 텐데요. 간단한 좀 그 예시 화면을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화면에 보시면 하나의 이런 그 사이트가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홍보 거래 플랫폼을 이렇게 누르면 내가 원하는 어떤 통합 검색 이제 키워드 창도 있고요. 그다음에 제품에 대한 카테고리라든가 뭐 원자재, 소재에 대한 어떤 소재지에 대한 어떤 구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이제 적정한 부스가 딱 골라지면 그 부스를 이렇게 누르게 됩니다. 그럼 이제 그쪽으로 넘어갈 텐데요. 지금 이제 보시는 것처럼 일종의 해당 기업의 홍보 부스로 이제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필요한 카탈로그라든가 다양한 내용들을 우리가 링크를 통해서 이제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뭐 우리가 이제 제품에 대한 성상이나 또 색상, 재질 이런 것들을 좀 확인하고 싶으면 역시 그 제품을 선택을 해서 360도로 회전하면서 확인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최근에 여러분 들어보셨겠습니다만 이렇게 메타버스라고 그래서 상당히 가상 공간에서 서로 역할들을 굉장히 이제 선호를 하고 계신데 뭐 그 단계까지 앞으로 더 발전돼야 되겠습니다만 우선 이런 정도의 제품 소개만 해도 굉장히 현장감이 있겠다라는 이제 이런 생각입니다. 네, 세 번째 우리가 제공하게 될 앞으로의 서비스는 이런 활성화를 위한 모바일 기반의 O2O 서비스입니다. 사실 지금 오프라인상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지원 서비스를 받고 하고 있는데요. 그것들이 이제 그대로 온라인 안에서도 적용될 수 있게끔 하는 다양한 이런 좀 플랫폼이 필요한 것들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용자의 접근성을 높이고 앞으로의 이제 서비스 연계성을 좀 가져갈 수 있도록 우리가 이제 소위 이제 인공지능 기반의 챗봇 같은 것들 이번에 최근 들어서 이제 금융기관이라든가 각종 기업에서 많이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바로 그런 유사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오프라인상에서의 제조 이용자와 또 공급자의 어떤 서비스 중개를 하던 것을 스마트 K 팩토리라고 하는 온라인 기반으로 이렇게 연계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서비스가 될 텐데요. 지금 이제 예시 화면에서 이제 보시는 것처럼요. 우리가 이제 하나의 일종의 모바일 상에서의 챗봇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4시간 저희와 대화할 수 있고 또 우리가 필요한 자료들을 상당히 지능적으로 이렇게 찾아주는 것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공장 추천이라든가 또 컨설팅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거기서 신청을 하게 되면 즉시로 응답을 해주고 하는 그런 연결이 되겠죠. 그래서 사실 우리가 오프라인상의 서비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시간적, 공간적 제약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뛰어넘는 서비스를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제공을 할 수가 있겠다.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부분은 앞서 그 설문에서 잠깐 나왔습니다만 단지 내 또는 단지 간에 오픈 커뮤니티가 좀 필요하다. 그러니까 상시로 좀 이렇게 채널을 가지고 있고 서로 연계할 수 있는 이런 서비스가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오픈 커뮤니티에 대한 앞으로 이제 필요성 또 이것들이 가급적이면 모바일을 기반으로 해서 실시간 오픈 커뮤니티가 이제 앞으로 설계가 돼야 될 텐데요. 간단히 좀 설명드리면 일단 그 수요 기업과 공급 기업 또 공유 서비스엔 제공 기업들이 각각의 어떤 정보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서로 이제 나눌 때 관련된 이제 그 어떤 전용 앱을 통해서 그 기존의 어떤 타임라인 제공 서비스도 하고요. 그다음에 맞춤형 카테고리를 우리가 모바일 기반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간단한 대화도 연결할 수가 있고 필요한 대화들 자료들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 오픈 커뮤니티의 하나의 서비스 안들이 되겠습니다. 뭐 워낙 이런 부분들의 이제 활용이 익숙해지고 활용도가 높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서비스도 많이 이제 요구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 이어서 다섯 번째는 이제 B2B 전주기 지원을 통한 공유 서비스 확대인데요. 뭐 단지 내 다양한 지금 공유 서비스가 뭐 셔틀버스라든가 많이 이런 것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더 확대해서 제공하지 않고 있는 영역들까지도 조금 더 발굴해 나가는 이런 것들입니다. 그 쉽게 이해하자면 우리가 일종의 이제 공동구매 같은 것들이죠. 단지 내에서 여러 기업들이 공동으로 구매하게 되면 서비스 단가도 낮아지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풀들을 만들어 가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저희가 기존에 이런 단지 내 공유 서비스에 대한 사전 수요를 발굴해 보니까 뭐 다양한 서비스들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뭐 31개 서비스가 앞으로 더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고 계신데 B2B 거래 지원의 각 단계별 또 간접적 지원의 여러 가지 영역들에 있어서도 이런 공유 서비스가 앞으로 좀 확대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이제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필요할 텐데 지금 이제 보시면 공유 서비스에 대한 수요를 이제 파악을 해서 신규 공유 서비스를 저희가 단계별로 좀 정의를 하겠죠. 그래서 기업이 직접 발굴하든지 아니면 기업에 대한 공모를 통해서 각각의 이제
채널을 만들고 협약을 통해서 공익 서비스를 원활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것들도 이 플랫폼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끝으로 현재 우리 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제조거래 전담 지원센터인데요. 아직은 이제 1개소를 이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제조거래 센터가 상당히 중요한 역할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구성을 보면 전담 지원센터 센터장이 있고 지원 서비스 운영을 위해서 3명 정도의 요원이 서비스 발굴, 그다음 매칭 지원, 홍보 마케팅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공유 플랫폼 운영 지원을 한 2분 정도가 진행을 하고 있는 형태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사실 뭐 이렇게 센터 하나가 커버할 수 있는 영역이 넓지 않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움들이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공단 우리 스마트 플랫폼 팀이 또 전담이 돼서 이런 것들 좀 더 앞으로 확대하고 활성화해 나갈 계획들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점별로 해서 앞으로 2024년까지 최소 이제 8개소 이상을 거점별로 운영을 함으로 인해서 이런 플랫폼이 뭐 온라인상에서도 운영이 되겠습니다만 또 오프라인상에서의 지원도 같이 이렇게 연계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안도 아울러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 뭐 몇 가지의 플랫폼 앞으로 이제 기대되는 서비스, 앞으로 추진해야 될 사업들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뭐 이런 것들이 조속한 시내에 빨리 이루어지면 더 좋겠습니다만 우리가 추진하는 데 있어서 예산의 한계도 있고 여러 가지 뭐 자원의 좀 이제 한계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역시 우리 공단이 상당히 열정을 다해서 또 우리 공단 산단 내 제조기업들의 어떤 활성화를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플랫폼들이 조기 구축이 되고 나면 지금 이제 화면을 보시는 것처럼 역시 제조기업 내의 경쟁력도 높아질 것이고요. 산단 입주 기업의 어떤 사업의 활성화 이런 것들을 상당히 이제 효과를 볼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예비 창업자나 스타트업 기업들이 이런 매칭을 원활하게 지원받음으로 인해서 효과적인 창업 지원을 얻을 수가 있고 또 자원의 여러 가지 낭비를 최소화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나아가서는 우리 산단 전체, 국가 전체의 어떤 플랫폼 간의 이런 생태계를 통해서 국가 제조 B2B가 앞으로 더 이렇게 그 네트워크 활성화되고 또 선순환 체계로 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것들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앞으로 이 지원 플랫폼에 여러 가지 기대도 많이 해주시고 조언도 많이 해주셔서 플랫폼이 조기에 좀 좋은 서비스를 가질 수 있도록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주식회사 메타로지 컨설팅 변종봉 대표님께서 산업단지 B2B 지원 플랫폼 구축 방안이라는 주제를 발표해 주셨습니다. 수고 많으셨다고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